그러니까 220V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240V까지는 견뎌요. 만약에 280, 320V가 가전제품에 공급이 되었다면 타버리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우리 몸에 천둥번개가 과하게 작용할 땐 3초 승격을, 천둥 번개력이 약할 땐 3초 정격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민해 봐야죠. 이것을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목생화라 했습니다. 다음 목경은 3초를 자식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3초가 지금 천둥 번개력이 약해. 전기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3kW라고 합시다. 계약 용량이. 그런데요, 에어컨 여기 지금 켜놨는데, 땀나네. 저 방에도 에어컨이 있고, 여기 뒷방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손님들이 꽉 찼을 때는 에어컨 3개를 동시에 켜면 전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는, 즉 과하게 전기를 써서 그렇게 됐지만 공급되는 전기 자체가 약해. 50년대, 60년대는 정전이 자주 일어났잖아. 3초의 천둥 번개력이 약해. 그러면 엄마! 하고 도움을 청해. 다음 목경에게. 그래서 다음 목경의 목요일인 임읍과 자경의 목요일인 중조의 N극면을 부착합니다. 허복이모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허억기관하라. 허한 상태일 때는 3초를 감시 감독하는 족태양 한수 방광수경의 수혈인 통곡을 사하고, 즉 S극면을 부착하고, 자경의 수혈인 액문혈에도 S극을 부착하라. 그러면 다음 목경은 3초의 어미가 됐는가를 고민해 봐야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암침을 배웠다고 하지만 이거 고민 안 하고 놓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달달달달 외우긴 했어. 눈 감고도 자석 붙일 수 있어. 눈 감고도 침 놓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여쭤볼게요. 다음 목격이 3초의 어미가 된다는 것을 해부생리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고민해 봤어요? 그런 고민? 아니, 방광수경이 3초 상화경을 견제하는 억기관의 작용을 한다는 것, 우리 몸에서 어떠한 실제하는 메커니즘인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약간 호전적으로 말을 하네. 전투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사암침을 10년 공부했건 20년 공부했건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니 3초 정격을 놓을 때 임읍과 중조를 선택했고 통곡과 액문을 선택해서 각각 침을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이 되어서 낫는가를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다음 목경은 3초의 어미 역할을 하는가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Central Nervous System,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맥을 하는 독맥과 족태양 한수 방광수경이 지원하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그 시스템을. 그런데 이것이 상위 개념이라면 중위 개념은 모터 뉴런, 그리고 감각신경, 센소리 뉴런, 이것이 중위 개념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요? 네. 우리 족수양상화 담목경편에서 함께 토론했잖아요. 우리 몸의 근육 신전을 담당하는 경맥이 어디라고요? 간과 담. 그 중에서도 담의 소양상화는 천둥번개니까. 근육 신경은 누가 담당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족소양상화 담목경이 해요. 소양상화력으로. 천둥번개력이 어디에 치는 거예요? 근육 운동 신경에. 하위 개념이 여기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이, 즉 말초 신경 시스템이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이 오거나이즈하는 영역이에요.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이 모든 신경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중추신경입니다. 독맥과 족대행한수 방광수경입니다. 그런데 3초경까지, 즉 3초경의 소양상화력까지 이르기까지는 중간에서 누가 도움을 줘야 되냐면 토스, 배구에서 세터가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족소양상화 담목경이 근육운동신경 그리고 센서리 뉴런 시스템을 통해서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3초 상화경의 소양상화를 지원해요. 그래서 담목경이 어미예요. 전기 신호로, 전자기 신호로 말초의 세포에까지 수분대사와 그 기능의 항상성이 유지되려면 중간에 모터 뉴런 시스템, 운동신경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담목경이 어미라는 것을 고인들이 확신하고 담목은 3초 상화경의 어미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초 정격에서는 이목을 보호하는 겁니다. 담목경의 목표를 보호하는 이유가 해부생리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생화, 임업중저, N극. 방광수경은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데 수극화라. 그래서 통곡과 액문을 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이 시스템은 조금 이해가 덜 되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거 찾는 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제가 알고 있고 책에 쓴 것 말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에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한 3일 헤매다가 갑자기 뇌에 번뜩이는 게 있는 거예요. 번뜩여. 뭐냐? 영어로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트리플 버너 메리디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토끼 눈깔처럼 확 커지면서 머리가 싹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그렇지. 3초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버너 경맥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산지오 메리디언 3초를 한자로는 산지오 비슷한가 봐요. 산지오 메리디언 했는데 3초 메리디언 했는데 아니 3초라는 말 자체가 번호라는 말이잖아. 석삼자 그슬릴 초자인데 이 초자는 그슬렸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감초를 어느 경우에는 프라이팬에 넣고 구워야 돼요. 네, 구워서 약간 노릇노릇 또는 약간 까맣게 구워. 그리고 꿀을 묻히면 그게 밀구라고 합니다. 구울 구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할 때는 밀초했다 그럽니다. 구웠다. 불질을 줬다. 그러니까 한자로 봐도 불질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경맥이고 영어로는 확실하게 돼. 확실하게. 트리플 버너다. 버너다.
번호 중심적으로 큰 번호가 몸에 3개가 있으니 상초의 번호, 중초의 번호, 하초의 번호가 있어서 번호로 물을 끓이면 물이 움직이죠. 수분의 운화력은 열 에너지를 득해야 움직입니다. 냉기에서는 움직이지가 않죠. 얼면 움직이지가 않죠. 얼음을 불로 녹여서 끓이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수분 대사가 이루어져요. 보니까 고인들이 인체에 상초, 중초, 하초에 각각 번호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번호로 수분을 운화시키니 움직이더라. 그리고 기화되고 그리고 대사력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인 다음에 발산 또는 배설되더라. 그런데 서희들이 WHO 등등에서 보니까 3초라는 말을 맞아, 번호로 표현하면 되겠구만. 이거 서희계에서 WHO 등등에서 공감한 표현이에요. 하초의 번호, 중초의 번호, 상초의 번호가 있는데 각기 우리 몸에는 3개의 번호로 수분대사력 그리고 육장육부의 각 기관의 항상성, 에너지력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트리플 버너 메리디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니 바보야 수없이 본 말인데 왜 그 의미가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니? 근데 바보가 아니지.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이지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양 상화 3초 상화경에 3초는 번호력으로 움직이고 또 천둥 번개로 움직인다. 3초는 상초, 중초, 하초로 구분된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가 되고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부가 되고 하초는 신,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복부에 해당된다. 즉 수분대사력, 수분 유지력, 삼투압 유지력 그리고 각 장부의 항상성 유지력을 천둥 번개력으로 그리고 번호의 힘으로 에너지원을 삼아 움직인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3초는 번호력이 충실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 그리고 수소음구나 심화경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토론했습니까? 수소음구나 심화경, 이게 소음구나. 그것은 우리 몸의 각 육장육부의 또 다른 열력이에요. 실제하는 열력. 그것을 수소음구나 심화경의 소음구나력으로 심경이 담당하는 분야. 그런데 과열됐어. 소음구나가 과열됐어. 그러면 즉각 족대양한수 방광수경이 골기에서 그만 적당히 그만 적당히 이러잖아요. 상호 기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족대양한수 방광수경은 전체의 신경 전달 시스템 그리고 억셉트와 즉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관장하는데 각 장부에 열력을 조절해요. 그래서 고인들은 그것을 보고 태양한수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시면 목구멍을 통해 넘어가는 물과 같은 것, 방광정격을 놓으면 우리 몸에 물이 만들어진다. 통통한 사람한테 방광정격 놓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것은 알지 못하던 때의 이야기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여기에 태양한수란 열 조절력으로서의 물의 기운과 같다. 적당한 항상성 유지력의 열기, 체온 조절력, 그것을 심화경과 방광수경이 기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을 오거나이즈 하고 있다. 그런데 방광경이 각 배수열초로 연락된 오장육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어떻게 억셉트해요? 누가 억셉트해요? 가장 먼저 쫓겨나서 방광수경이 배수열을 통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절을 통해서. 그런데 그쪽에 열기가 부족해. 그러면 연력을 지원하도록 심화경, 기량적 관계니까 심화경을 독려하고, 즉 자기의 간섭력은 뒤로 좀 양보하고. 그런데요, 방광경이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에서 3초의 억기관에 작용을 해요. 3초가 연력이 너무 강하면, 천둥번개가 과하게 치면 가전제품이 망가져. 과전류가 흘러서. 그러면 그만! 이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몸에 연력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게 방광경이니까. 그게 태양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3초에 말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너무 간섭을 과하게 해. 그러면 3초 상화경의 천둥 번개력이 적당하게 쳐요, 안 쳐요? 과전류가 아니라 저전류가 흐르게 돼. 그러면 에너지력이 부족하지. 그러면 몸이 항상성 유지력이 깨지죠. 그래서 3초 정격에서는 방광경에게 우리 간섭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연력이 떨어지고 있어. 고로 적당히 간섭하삼. 우리가 너무 과잉 행동할 때만 좀 나무래줘 라는 뜻에서 방광경의 수혈인 통곡과 자경의 수혈인 액문을 사하는 거예요. 다음 목경은 모토 뉴런을 관장한다. 모든 근육의 운동 신경력을 다음 목경의 소양상화가 오거나이즈 하고 있다. 그런데 말초신경 단위에서 그 전기 전달력이 약해. 그것은 운동신경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다음 목경의 목혈인 임읍과 자경의 목혈인 중절을 보한다. 방광경이 우리 몸에 여러 수행하는 기운 중에 태양한수는 열 조절력인데, 그 열 조절력을 너무 과하게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번호가 약해진다. 번호가 어느 정도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번호를 자꾸 줄이네. 자꾸 방광경이 번호를 줄여 약하게. 그래서 그만 다이얼에서 손대 하는 게 통곡을 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일 땐 전기가 너무 과하다. 뭐예요? 천둥 번개가 너무 과하게 쳐. 한전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전류가 220V가 고르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변압기가 고장났는지 320V, 400V가 공급이 돼. 만약에. 그러면 에어컨 타버리지. 냉장고 타버리지. TV 수상기 몽땅 타버리지. 그러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으로 220V가 항상 전달되도록 중간에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기계적 장치를 해놓았잖아. 아니 인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인간도 그렇게 한다니까. 하물며 인간을 설계한 주물주가. 그래서 주물주는 3초가 과전류가 흐르고 있을 땐 방광경이 간섭을 해서 너 지금 버너 화력이 너무 세. 자칫 잘못하면 버너 옆에 달려있는 부탄가스가 터질 수도 있어 하고 버너의 레버를 이렇게 타이어를 조절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통곡과 액문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 그리고 실사기자하러
삼촌은 자식으로 위경을 두고 있는데 위경의 토요일인 족삼리와 자경의 토요일인 천정에 애쓰극면을 부착하는 겁니다. 실사기자 보억기관. 그러니까 실할 때는 보하는 거예요. 감독기관의 경혈을. 그러면 여기서 이건 이해가 됐어. 방광경의 통곡과 자경의 액문을 사하는 것은 방광경의 통곡과 그리고 액문에 앵극면을 붙이는 것, 즉 성격일 땐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를 때 천둥번개가 너무 과하게 칠 때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사암침 10년 공부하신 여러분들 주목해 주세요. 이거는 의과학적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실사기자 하라. 삼촌은 위를 자식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삼도인이 족삼리 사해, 천정열도 사해주고 달달달달달달 외웠어. 의학적인 근거 있어요? 만약에 의학적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구글에 물어보면 돼. 구글에. 삼초 성격에서 족삼리를 사하는 이유는 삼초 소양상화인 천둥 번개력이 너무 과하게 칠 때 족삼리를 억제시키면 천둥 번개가 잦아지는 이유는 하고 구글에 써보고 그냥 클릭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보았다면 서의사들도 보았다, 서의학자들도 보았다, 서의학으로 증명된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았다면, 삼도인이 보았다면, 황제내경의 선현들이 보았다면 그것은 보편타당한 우리 몸의 어떠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오늘날 서의계가 역시 같은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보는 메커니즘이 따로 움직이고 서의가 보는 인체 메커니즘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의학이 아니야.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또 의학자가 아니야. 한의학자가 아니야. 동의학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데요, 이미 책에 다 썼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이냐를 찾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거 찾는데 족삼리를 사하면 천둥 번개가 잦아드는, 즉 과잉으로 흐르는 과전류가 잦아드는 그 맥.